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처럼 대나리 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와. 대표님, 예. 그 3대 위기라고 해서 고령화, 예. 그리고 저출산, 예. 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미래를 볼 때 흔히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이 직업이 있을까? 예. 직장이 있을까? 직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직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점점 직업이 줄어드는 것도 당장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제 둘째가 지금 이제 휴학 내고 대학교 예. 3학년인데 예. 늦둥이도 있고 예. 요즘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이게 전공 하나로 안 된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나와서 뭐 일하면 늦다. 그러니까 예. 얘네들이 한참 공부하고 놀 때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자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아비로서 걱정도 되고 그런가?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대안 제시나 또 예. 걱정을 조금 줄어드는 예. 좀 지혜를 나누십시오. 자, 직장 없는 사회 어떻게 네. 할까? 이것은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이 우리 가계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직장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네. 또 뭐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관점, 걱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돼? 맞아요. 도대체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죠.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현실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관점을 상당히 바꿔야 된다. 네. 즉 재정의 관점을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직장 소득,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우리 가계 소득의 거의 네. 전부였죠, 그죠? 없죠. 그 외에는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투자 소득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투자한 지 얼마 안 예, 됐는데. 예. 그리고 이제 남는 잉여 자금을, 잉여 소득을 뭐 적금이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하고 네. 또 그것을 부동산을 청약을 통해서 불리고 이런 시대였던 것이 과거까지라면 네.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네, 네, 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가계 소득으로 의존해 왔던 것을 네. 이제는 다른 소득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그것을 저는 이제 투자 소득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직장도 없어지는데 네. 투자를 도대체 어디다 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관점. 고령화라는 것도 네.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 국한된 물론 비슷한 나라들도 많지만 네. 더 대한민국에 국한된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하지만 요즘 뭐 K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K 방역 그죠? 예. 경제적인 측면이나 등등으로 보면 글로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과 한 4%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의 네, 시총을 경제 기준으로 규모를 볼 때, 하면 네, 네. 예, 시총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은 나라 밖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는 게 좋다. 즉 한국 밖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 한국 밖을 주목하자. 두 번째는 축소되는 것도 많죠. 직장도 네. 사라지는 것 같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것 같고 축소되는 건 많지만 네. 반대로 이제 확장되는 산업을 보자. 확장되는 산업을 그렇죠. 보자. 그래서 대전제는 가계소득, 소득 활동을 통한 소득보다 네. 투자 소득을 더 높여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밖을 쳐다보자. 그다음에 축소보다는 확장되는 산업을 보자. 그러니까 한국은 고령화나 그렇죠. 저출산 저성장이 좀 예측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 소득을 일으키기는 어려우니까 예, 예. 한국 밖을 보자. 그렇습니다. 네, 예컨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못 된다 그래요. 네. 그런데
50년이 되면 네. 전 세계 인구는 100억에 가깝다고 해요. 오, 30년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로 확장해서 보면 여전히 커지고 있네요.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수축 사회가 아니라 인구 네. 확장 사회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의 굉장히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출이니까. 네. 한국만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도 많지 않아요. 네. 무려 40%인데 이웃 일본은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0%가 안 돼요. 되죠. 우리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확장되는 국면이라면 수출 국가 한국은 대단히 유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도 나쁘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인구 증가가 빠를 거라고 다 예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인구가 확장되는 지역들은 거의 아시아예요. 우리가 인도, 맞아요. 뭐 인도가 중국보다 이웃, 지금 그렇죠. 이웃 중국도 네. 그동안 많이 인구가 늘었죠. 또 인도네시아, 네. 뭐 이런 등등 이 거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확장되는 곳에 한국이 있다. 그것도 수출을 엄청 잘하는 나라다. 그래서 대단히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은 우리 한국 안을 들여다보면 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 되냐 싶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한국의 대형 기업들은 다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의 앞으로의 영향력, 전망은 훨씬 더 좋다. 네. 예, 이 관점. 두 번째는 이제 축소보다 확장되는 산업을 보자. 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요즘 계속 자동차만 하더라도 어떤 자동차? 전기차 전기 나오죠. 자동차. 한국 전기차 뭐 요즘 그렇죠. 정말 잘 만들어낸다고.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뭐 뚜껑을 열면 네. 그냥 배터리밖에 없다 그래요. 내연기관이 없는 그렇죠. 거죠. 내연기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은 굉장히 축소될 수 있죠. 네. 축소될 수 있는데 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뭐 뚜껑을 여니까 배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자동차 자체를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특히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 자동차가 이제 주거 공간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죠? 주거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요즘 카박할 때 네. 가장 좋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죠? 거기서 바로 스위치 있고 밥까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밥까지 해 먹을 수 있고 네. 그것 때문에 확장되는 이제 산업을 보자.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이런 네. 유아 교육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은 위축되겠지만 반대로 또 고령화로 그렇죠. 인해서 우리가 장수로 네. 인해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또 쪽, 바이오, 의료 바이오 이런 쪽들은 굉장히 또 이제 커지고 있죠. 또 아무래도 은택으로 인해서 네. 공간 임대 이런 산업은 축소될 수 있으나 우리가 요즘 각광을 받는 메타버스, 네. 그죠? 이런 등등을 보면 아무래도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관련되는 산업들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 볼 때는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더 활발하게 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네. 오히려 훨씬 더 근로소득에 의존했던 그 비중을 투자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지금 자동차 관련 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해. 그게 뭐 인테리어, 카 인테리어든 네네. 또 뭐 정비업이든 관여해.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은 축소돼. 저 근로소득이 축소돼. 네. 라고 하면 다른 쪽 확장되는 산업 쪽에 투자를 하라는 그렇죠. 거죠. 전기 자동차 분야나 이런 쪽에 투자하면 나의 당장의 근로소득은 줄어들지라도 내가 반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산업을 위협하는 반대로 성장하는 다른 쪽에 주식을 사두면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 내가 축소된다고 해서 내가 이쪽을 그만두고 예. 이 직장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축소되더라도 내 소득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예. 상대방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겠네요. 물론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몇 동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있고 네. 또 당연히 투자 기간과 또 분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것을 꼭 또 당연히 여유 자금이어야 하고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고령화. 네. 그런데 반대로 또 기술 혁신이 특히 코로나를 만나면서 네. 엄청 가파르게 기술 혁신,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기술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축복된 나라다, 한국은. 고령화가 이 같은 엄청난 산업 변화, 확장되는 산업 변화와 맞물려서 엄청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일본은 이 같은 기술 혁신 이전에 이미 고령화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죠? 본격적인 맞아요. 고령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훨씬 유리하다. 또 이웃 중국을 비롯한 또 인구가 성장하는 또 인도 이런 주변에 한국이 있다. 네. 또 한국은 수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는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도 마찬가지고 일, 또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교육관, 자녀들의 진로, 아마 지금까지의 산업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늘 자기가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죠. 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확장되는 것에 또 한국 밖을 주목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아프리카 애를 보내라 이 뜻이 아니라 네네네. 이 투자 뜻이 아니라 개념에서. 투자 개념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보면 지금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요즘 대기업들이요. 속지 말자 학벌, 속지 말자 스펙 이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혹시 말 요즘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먼저 각가지 스펙을 네네. 따잖아요. 뭐 이게 그것들에 쏘갔다 이런 경험들이 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많아서 그럼 결론은 뭘까?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스펙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확장하는 그렇죠. 부분에. 우리 기업을 확장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일에 도움이 될까? 기여도. 일에 도움이 될까?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를 본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해서 한다면 네. 훨씬 더 다양한 또 안목과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지만 예.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두 가지를 오늘 좀 이렇게 예. 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한국이 괜찮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이 자꾸 망한다는 분들이 많고 한국이 자꾸 어렵다는 분이 많은데 예. 오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한국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이 축복받은 곳이구나. 예.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투자 개념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예. 제 고객들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소득이 줄거나 직업이 없어지면 저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만들 때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넣어야 만들어지는 그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도 그 돈을 장기로 투자하니까 60만 원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권사님들이 뭐 명품을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자녀 대학을 보내거나 가장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예. 거가 되고 이 확장 안에 투자를 함께 보면 직업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또 하나의 투자 소득을 만들어서 예.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불안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직장에 대한 불안, 걱정만 하지 말고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네네네.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를 자연스럽게 버리고 또 새로운 물결을 올라탈 준비를 정말 치열하게 네.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데나리온을 보면 좋은 게 이게 투자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현실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대표님이 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뭐 센터장님도 늘 만만치 않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네. 결국 가장 인사이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인사이트 있게 해석해 내가고 네. 적용해 나갈까가 매우 중요한데 네. 우리 센터장님하고 또 네. 제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네. 채널이 데나리온이다. 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미래가 불안하고 고령화, 저성장, 저출산으로 한국이 어렵고 또 우리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길이 열리고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가 됐고 또 좀 평안과 위로를 예. 주는 방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